안녕하세요. 단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영상이 조회수가 2,500회가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영상 2개는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술 끊는 게 가장 쉬웠다. 술을 끊어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찍은 영상인데,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인데, 그것 좀 많이 봐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왜 술을 끊어야 되고, 하는, 제가 간단 명료하게, 찍어놓은 영상이니까요. 그것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저한테 찾아온 위기, 시련,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연관된 일도 있고, 그리고, 거의 4년, 5년 정도 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발목을 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그 점 좀 양해 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겪고, 느끼고 한 것만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 초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공사 모두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다른 현장을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제 사회봉사를 일찍 끝마치려고, 이제 집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게, 그 당시 얼마 전부터,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좀 있고, 그래서 재판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써서인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타이레놀 사서 먹고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바로 5월 달 이제 사회봉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날이 지나갈수록 사회봉사가 하루 8시간 정도 하는 건데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8호 40, 한 120시간 받았나? 160시간 받았나?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두통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을 2알씩 먹고, 그래도 한 3시간, 4시간만 지나면 또 아파요. 다시 2알 먹으면, 한 2시간 가면 또 아프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4알씩 먹었어요. 4알씩 먹었는데도, 점점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이 암 환자셨거든요. 지금 완치되셨는데, 암 환자들 드시는 진통제가 있어요. 그 엄마한테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좀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암 환자 진통제 하나를 딱 먹으니까 한 개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좋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회봉사를 시간을 이제 채워나가고 있었는데, 그 진통제도 하나를 먹다가 2알 먹다가 마지막에 사회봉사 5월 20일, 24일, 25일, 23, 4, 5일 이렇게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일기장을 안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딱 이수가 되면 시간이 남아도 이렇게 25인승 차에 와서 반성문처럼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걸 딱 쓰러 갔는데 글을 못 쓸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름 쓰고 이렇게 경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글씨도 안 써지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아, 이건 분명 뇌종양이다. 이게 아니면 이렇게 머리가 아플 수가 없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억지로 이건 이제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들어서 그 메리츠 화재에 보면 그 보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죽으면 장례비가 나오는 보험이 있었거든요. 장례비가 1,000만 원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0만 원씩 5년간 제사 지내라고 나오는 그 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고 이건 분명히 뇌종양이니까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보험을 신청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병원 없고 하니까 그 통과가 되죠. 통과가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죽고 나면 한 500만 원 나오면 그걸로 장례 치르고 100만 원씩 5년 나오면 뭐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요건 해놓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보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진짜 머리가 어느 정도 아프냐면, 이 눈 알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제가 이제 소파에 이렇게 들어넣어서 테레비를 보는데, 테레비 초점도 안 맞고, 그 전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데, 주차는 저는 똑바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려가 보면 차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정말 약을 암 진통제를 4알, 5살 먹어도 나중 돼서 통하질 않더라고요. 진짜 어떤 기분이냐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말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앓는 소리가 나요, 앓는 소리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는, 이게 뇌종양이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기절도 하고 결과적으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보험 통과를 하고 바로 이제 병원을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얘기했던 그 42살인가 3살 때 넘어졌을 때 그 이마를 꼬매러 갔을 때 CT를 찍었던 그 신경외과 과장님이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뭐 머리 다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치매 온다고 했던 그 병원의 원장님한테 갑니다. 막 네이버를 막 뒤져보고 그랬을 때 거의 그 네이버에서 나왔던 거는 이명, 요 이명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약한 병이니까 이명, 어지럼증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하나가 뭐 뇌종양 막 이런 거였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걸려 좋겠다 하고선 제가 이제 차를 끌고 119를 불러서 갔어야 되는데 억지로 참고선 차를 끌고 이제 병원을 갑니다. 근데도 이 감각이 없어서 나는 멈춰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발이 늦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랑 따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앞차가 쓰면 여유 있게 쓰는데도 급브레이크 반응처럼 밟아져갖고 막 정말 막 사고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병원까지 갔어요. 가갖고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일단 뭐 CT 찍고 뭐 피 검사하고 딱 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이제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었냐고,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했더니 정확한 진단명이 뭐냐면 만성 경막하 출혈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뇌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적은 충격에 어디다가 이렇게 부딪혔는지 몰랐는데 딱 부딪히면 만약에 이 바깥에 뇌에서 핏줄이 터지거나 그러면 그 피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다 이 사람들은 나오다가 말라버리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 내가 이게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고여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뇌하고 이 두피라고 하나? 이 안쪽 사이에 피가 계속 고이다 보니까 이게 그 신경이랑 이쪽으로 눌러버리니까 이 눈이랑 이쪽이 엄청 아팠던 거예요. 처음에는 피가 미세하게 흘렀으니까 진통제도 가능했던 거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고였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병원 가서 해도 되고 자기가 해도 된다고 결정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대학병원 갈 수 있었는데 대학병원에 못 간 이유가 있었어요. 뭐 그냥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여기서 하겠다. 뭐 또 간단한 수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근데 보호자 오라고 그래서 아들 내미가 와서 이제 그 찍고 이제 처음으로 전신마취라는 거 합니다. 전신마취를. 근데 약간 이상한 게 갑자기 간호사가 오더니 머리를 다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있잖아요. 이거 텔레비에 나오는 거 이렇게 해갖고 전신마취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닌게로 꼽고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거 불어넣어갖고 숨을 쉬면서 한 번, 두 번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 여기부터 이제 중환자실인 겁니다. 눈을 딱 떴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몸이 이제 이게 이제 뇌를 열어서 그 피 나오는 부분을 이제 지지고, 그리고 피가 160cc인가 180cc가 이렇게 고여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고여있던 거죠. 그걸 이제 이게 관 같은 걸 해갖고 빼느라고 몸이랑 딱 이렇게 고정을 해갖고 이제 중환자실에 이게 묶여 있었고, 이제 소변줄 돼 있었고, 눈 이제 딱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자세가 아마 이렇게 있었나? 그런데 이제 눈을 딱 뜨면서 이렇게 봤더니 중환자실이더라고요. 근데 오른손을 움직여 봤어요. 근데 오른손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왼손을 딱 움직이려고 하는데 왼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왼손을 아무리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좋됐다.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뇌 열면 바보 되고 저희들 때는. 이게 말로만 듣던 반신마비가 온 거구나 하면서 진짜 살아온 생활이 주마등처럼 싹 흘러가더라고요. 눈물도 한쪽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한쪽만 쭉 흐르는데, 평생 이 반신불수로 살아야 되나, 평생 불온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나 보다 막 하면서 딱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아들하고 딸이 그 중환자실 밖에 있었겠죠. 왜냐면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 과거를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때 나이가 45이었겠죠? 그죠? 45, 45이네요. 45이고, 나름대로 이제 난 술도 끊고, 죗값도 다 받고, 정말 단주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현장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서 울고, 혼자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몸도 잘 못 움직이는데 묶어놨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갖고, 다시 한번 움직여볼까 하고서 이제 움직이니까 움직여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마취가 다 안 꼈던 거였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그 짧은 상황 동안 제가 느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후녀자식이건 인생 사람은 혼자 갔다 혼자 가는 거구나.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구나. 내 자식들이 그 당시에는 아빠가 별로 싫었겠죠. 맨날 술 마시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만약 좋은 아빠였어도 자식들이 밖에서 해줄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건 누가 내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는 거고,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혼자 갔다 혼자 가는 거구나. 그래. 이런 얘기하면 참 뭐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3일 정도 있고, 이제 피가 어느 정도 빠져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유일하게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맨정신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참 느낀 게 있었어요. 보면은, 거의 의식 없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막, 호수에다가 이제, 뭐라 그러는 거지, 미숫가루 같은, 뭐라 그러는, 음식물 이렇게 목으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이 교대 시간에 간호사분들이 오는 거를 알아요.
이, 그, 그, 쉽게 말해서 뭐 의식이 없는 분들이신데, 저는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할머니 배고프셨어요? 내가 중환자실 간호사들이에요. 할아버지 좋아서 배고프셨어요? 제가 밥 드릴게요. 뭐, 그러면서 그 호수를 그 음식을 하나씩 걸어 드리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살짝 테이블을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여러 명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가면은 의사 표현이나 뭐 진짜 말을 못 하는 거지만, 들을 수가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막 보면은, 아이고, 속상하다고 엄마 손잡고 일어나세요. 그래도 아무 표현을 못 하는 것 뿐이지, 알아듣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에서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정말 건강하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사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놓을 거예요. 날짜가 보면은, 제가 5월 27일 정도에 수술한 것 같고, 31일 날이면 제가 중환자실에 원래 3일 있어야 되는데, 그 담당 의사가 담배를 태우는지 저한테 온 거예요. 이틀인 많았는데, 담배를 피고 못 먹었는지, 담배 그 구순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고 싶어갖고, 빨리 내려가 달라고, 내려보낸다고,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하루 더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이 대변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간호사를 계속 불렀어요. 빨리 지금 내려보내달라고. 진짜 안 보내주면 응가하겠다고. 그랬더니, 뭐, 얘기해서 그냥, 과장님이 이제 보내주라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고, 병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느꼈던 게,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프지 않아야지만, 자식들한테 뭐를 해주기 이전에 절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간이 안 좋았었는데 술을 끊고 체중 감량을 하면서 간 수치가 일반인으로 왔었고, 그랬을 때 제가 말했던 내 수축으로 인한, 이미 내가 쪼그라져 있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T 한번 찍으면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적은 충격에도 피가 나고요.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두통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주저하지 말고, 뭐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머리가 아프다 싶으면, 우리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신경외과 빨리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항상 설 명절이 굉장히 저는 싫었어요. 명절 있는 자체가 싫었어요. 제가 이제 하면서도. 근데 올해는 연휴도 짧고, 뭐 좋은 건 올해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일 아들내미, 딸내미 이렇게 또 집에 온다고 그래서 좋은 기분으로 영상 찍게 됐고요.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제 영상 중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받으시고요. 또 저 말고도 다른 분들에 대한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본인한테 맞는 것만 받으셔서, 철저하게, 요건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 요건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는 걸 꼭 받으셔서, 단주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뭐 제가 일하는 부분, 그리고 또 살아왔던 부분, 또 있어요. 이제 제가 약을 끊었다가 다시 먹게 된 부분 등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집에 불도 한번 났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술 마셨을 때는 참 그런 일이 없었는데 술 먹고 나서 이런 시련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 올드 선생님께서, 제 멘토 선생님께서 말했던 그 말이 맞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술만 끊으면 세상이 아름답고 다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술 단주하면서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술 끊으면 세상이 다 아름답고 변할 줄 알았는데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주를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 이번 주도 역시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